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다리 랑카가 채널링했다는 바샤르 메시지 있잖아요. 가슴 뛰는 삶 8장. 네, 이걸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가슴 뛰는 삶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더 열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랑 답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바샤르 특유의 시각 있잖아요. 삶의 본질이라든지 잠재력 확장, 뭐 우주적인 관점까지. 그냥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이 대화 속 진짜 핵심 통찰이 뭘까? 이걸 당신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질문부터가 아주 그냥 핵심인데요. 가슴 뛰는 삶이랑 마음의 평화.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죠. 네. 근데 바샤르는 이게 그냥 막 신나는 기분?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 나한테 진실한 걸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라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조화로운 상태라는 거죠. 뭐랄까 억지로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는 느낌. 나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느낌 자체가 벌써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바샤로는 딱 짚어주죠. 아, 그럼 평화라는 게 아무 문제 없이 고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이랑 딱 맞는 상태군요. 네네, 그런 거죠. 흥분이나 열광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적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어딘가 도달해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샤르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목적이라는 게 어떤 결과 지점이 아니라 그냥 과정 그 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적이 뭘까? 막 이렇게 찾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미 목적의 일부다. 뭐 이런 관점이죠. 와, 그럼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냥 지금 하는 거에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그 상황이랑 결과를 좀 신뢰하라는 조언도 나오는 거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와닿았어요. 모든 경험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바로 그 신뢰. 그게 마음의 평화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힘든 과정도 다 성장을 위해 필요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생각을 넓히고 이건 또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 얘기인데요. 어떤 세미나 기획자가 사람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샤르 대답이 재밌어요. 크게 생각하라 이러면서 금붕어 비유를 들죠. 아, 네. 그 비유 진짜 딱 와닿죠. 어항이 커지면 금붕어도 커진다. 우리 마음속에서 뭐 예를 들면 세미나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꽉 찬 모습, 이걸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게 이미 현실인 것처럼 믿으라는 거죠. 가능성의 틀을 스스로 넓혀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아, 그렇죠.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상은 딱 시작이고 반드시 행동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샤라가 좀 날카롭게 말하는데 행동 못하는 걸 나는 맨날 기다리기만 해. 이런 느낌으로 삶을 채우는 거랑 같다고 하거든요. 헉, 좀 찔리는데요?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수록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단 상상으로 미리 체험 좀 해보고 그 다음엔 바로 실행. 이런 순서? 네. 당신이 가진 에너지와 지식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딱 그 얘기네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는 조언의 또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아는 방식만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이나 다른 가능성에도 좀 마음을 열라는 거죠. 아하.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배우려는 태도, 또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겠죠. 네. 자, 다음은 한계, 자아, 그리고 창조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든다는 개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답변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개인이 존재하려면 어쨌든 뭔가 구분이나 정의가 필요하다. 즉, 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라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 한계가 우리를 가두거나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에서 흔히 하는 제일 큰 오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딱 짚어요. 나는 이 한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핵심은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바샤르는 당신이 매 순간 스스로를 어떻게 딱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와, 이건 진짜 좀 놀라운 관점인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내 현실이 바뀐다니? 육체에 대한 설명도 비슷했죠.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표현 수단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신을 본떠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그 오래된 말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자가 이미 전체 우주, 그러니까 신, God, all that is, 이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우주 전체의 축소판, 마이크로코즘인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클로닝, 복제 비유를 들었군요. 세포 하나에서 완전한 개체가 나올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이미 전체 정보가 다 들어있다. 네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각자가 곧 신이다. 이런 관점이죠. 또 전생에서 뭐 부모님이나 어떤 성향 같은 큰 틀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경험할지는 살면서 우리가 계속 선택한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테마는 정해져 있을 수 있어도 그 테마를 어떻게 연주할지는 지금의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필요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삶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훨씬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신비로운 영역으로 가볼까요? 다차원적 존재와 우주적 연결. 나란히 진행하는 삶, 그러니까 뭐 평행 우주라든지 다른 차원의 나에 대한 질문,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그 모든 나들이 서로 다 연결돼서 지금의 우리한테 계속 정보랑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와, 그 영화 필름 비유가 딱이더라고요. 전체 필름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지금은 딱 한 장면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라고. 정확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모든 장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내 의식이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차원에 걸쳐 있군요. 근데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가 다른 거고. 네, 개인마다 또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오르거나 설명 안 되는 감정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나랑 연결된 걸 수 있겠죠? 와, 정말 생각의 틀을 확 넓혀주네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큐2. 네, 또 이 책 낸 보이스 출판사와의 만남이 동양과 서양 에너지 결합식이랑 맞물린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개인의 경험이나 성장이 더 큰 우주적 흐름이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 네, 그렇죠. 개인과 전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이죠. 그 남성성, 여성성 에너지 통합에 대한 조언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아, 그것도 있었죠. 네. 어느 한쪽을 막 억누르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내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정될 때 오히려 극단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조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죠. 네. 그리고 워킹이나 스타피플처럼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 같거나 다른 별에서 온 듯한 느낌? Q8?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전철에서 만난 외계인 같은 존재 Q6 얘기도 있었고요. 이것도 해석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단순히 그냥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다른 차원적인 측면 혹은 우리 안에 외계인스러운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바샤르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외계인, extraterrestrial, 즉 지구 밖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해요. 아, 이런 만남이나 개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와, 그렇군요. 되게 깊네요. 자, 다음은 영적 수행의 도구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이용한 명상, 뭐 종소리나 사람 목소리 같은 거요. Q5. 이게 도움이 되냐 물었을 때 바샤르는 분명 효과 있다고 했어요. 네, 정신, 영혼, 육체 조화를 돕고 의식 파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쵸. 모든 건 결국 파동이니까. 네, 티베트 승인볼처럼 특정 진동수를 가진 소리로 내 안의 소우주를 조율하고 옴 같은 만트라로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랑 공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바샤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파동을 딱 얘기해요. 아, 그게 뭐였죠?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그냥 사랑을 경험할 때 내 파동뿐만 아니라 상대방 파동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상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이 사랑의 파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소리도 물론 좋지만 핵심은 사랑이군요. 명상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느낀다는 질문 Q7, Q8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아, 네. 그건 의식 수준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몸에 흐르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해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에너지 센터, 흔히 차크라라고 하죠. 거기가 활성화되거나 몸 안에 쌓여있던 감정적, 물리적 독소 같은 것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몸이 새로운 에너지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영국의 더 스쿨 같은 특정 명상 프로그램 Q8 얘기도 나왔어요.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냐?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바샬은 그런 프로그램이 재밌고 나한테 끌린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도구나 테크닉이든 그런 그냥 일종의 방아쇠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아, 방아쇠? 네, 결국에는 그런 외부 도구에 대한 의존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기 자신이 곧 에너지이고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즐겁게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 기여,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 Q10인데요. 뚜렷한 인생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사람에게 바샤르가 해준 답변이 아주 그냥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바샤르는 최고의 행복은 전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온다고 말해요. 왜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동시에 전체 우주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체에 기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바자리의 답이요. 바로 그겁니다. 막 억지로 남 돕고 사회에 봉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뭐죠? 당신이 가장 가슴 뛰는 일, 당신을 가장 신나고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라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로 행복하고 충만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과 전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다. 아주 명쾌하면서도 뭔가 해방감을 주는 논리죠. 맞아요. 그 화가 비유도 나왔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그림 알아줄까 계산 안 하고 그냥 그리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거. 그 순수한 열정 자체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미 완전하다는 메시지. 이것도 참.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음 목표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바샤르는 다음 순간 당신이 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그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장을 멈추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의 나를 불완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아주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샤르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이 뭔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핵심은 결국 내 안의 목소리, 나를 진짜 설레게 하는 걸 따르고 생각의 틀을 좀 과감하게 넓히고. 그리고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들 행동, 이걸 잊지 않는 거.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 순간 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진 창조자라는 점, 또 우리 각자가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랑 다 연결된 다차원적 존재라는 관점,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 넓혀주죠. 네. 영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이해도 얻었고요.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곧 전체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메시지는 정말 기억해둘 만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당신의 가슴 뛰는 일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크게 상상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샤르 메시지에 기반해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는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느끼는 한계 중의 일부가 스스로 만든 정의 때문이라면 오늘 당신의 현실을 아주 조금이라도 확장하기 위해 바꿔볼 수 있는 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정의의 변화가 당신의 경험에 어떤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낼지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